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수합병 시장에 HMM이 매물로 나왔고 이제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오늘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핫합니다. 왜냐하면 HMM의 인수가 재계 판도를 굉장히 많이 바꾸거든요. HMM이 지금 재계 19위예요. 네. 보통 재계 순위는 공정자산이라고 그래서 자산 규모로 정하는데 그렇죠. HMM의 공정자산이 25조 거의 9천억, 8천억 정도 되는데 가져가면 랭킹이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HMM을 인수하는 순간 재계 랭킹이 뭐 10계단 이상 확 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견 그룹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한 단계 점프하려고. 굉장히 많이 점프하는 거죠. 이건 뭐 이 완전히 완전 달라지는 시장이라서 지금 그래서 예. 이 HM 외곽이 이전부터 지금 산업은행이 주인이거든요. 네. 국가가 주인인데 예.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원래는 올해 안 하고 2025년 4년 5년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급물살을 탔어요. 바뀌어졌네요. 예, 바뀌어서 이 주관사가 이제 삼성증권인데 예. 그 20일 날 매공고를 했는데 벌써 이제 인수 의향서를 직접 밝힌 곳은 하림이고 하림은 이미 이제 그 F1까지 네네. 동원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뜻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도 SM 동원, LX 그룹, 최근에 세아 그룹까지 5개 그룹이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 원래는 요게 그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는 그 현대차 그룹이었어요. 현대적으로. 네, 현대차 그룹이 글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글로비스하고 HMM은 물류니까 같은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운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컨테이너선이 있고 벌크선이 있고 그렇죠. 그 LNG선이 있고 예. 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 전용이고. 예. 예. 근데 이 HMM은 컨테이너가 전체 매출의 98%예요. 다 알아보면 되죠. 벌크가 없어요. 네. 근데 글로비스와 겹치지도 않죠. 그리고 할인 같은 거는 페노션을 인수했는데 네. 페노션은 벌크만 해요. 그렇죠. 당연히 관심이 예, 있겠죠. 페노션은 지금. 벌크는 하죠. 벌크하고 컨테이너가 모이니까 그래서 다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인수 후보가 이런 중견 그룹도 강력한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고 현대차 그룹, 포스코도 지금 포스코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CJ도 지금 뭐 관심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HMM 이게 구 이름이 현대상선 이게 굉장히 참 역사가 길고 길죠. 스토리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가 관련된 얘기들도 많고 네. 역사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원래 현재 이름은 현대상선입니다. 왜냐하면 HMM이 현대 머천트 마린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상선 한글로 하면 그때 현대상선인데 그렇죠. 예, 예. 그 HM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76년도에 아시아 상선 여기 누가 출자했냐면 현대중공업이 출자합니다. 출자자가. 그래서 네. 우리 현대그룹으로 시작해요. 네. 아시아 상선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83년도에 이제 현대상선으로 바뀌는데 그 요 사이에 83년부터 20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요게 이제 감춰져 있는데 요게 원래 현대그룹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현대그룹의 옛날에 황제의 난 때 있었던 사람이 정몽훈 회장, 예. 부인이 현정훈 회장이죠. 예. 예. 현정훈 회장의 아버지가 현영원 씨라고 네. 원래 이분이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광주 대주주의 아들 출신인데 서울대 문과를 나와서 현정훈 씨하고 현정훈 회장 하고 나서 결혼 전에 신한해운이라는 해운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현정훈 회장 아버지가. 예, 그 신한해운이 1980년대에 현대상선으로 합병이 돼요. 네. 그러면서 사위가 이제 회장이죠. 정몽훈 회장이 예. 되는데 이 현영원 회장이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84년부터 95년까지 이끕니다. 11년을. 그러니까 회장까지 여기서 하세요. 예. 현정 회장의 아버지가. 그리고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상선은 사실 현정훈 회장에게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렇죠. 그렇겠네요. 기업이죠. 네. 또 현정훈 회장의
어머니가 이제 김문희 씨라고 용문학원 이사장이시긴 한데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대 주주게 하고 뭐 김문희 씨,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의 어머니 김문희 씨의 23살 이하 동생이 김무성 의원이죠. 네, 외삼촌이 되는 거죠. 현정은 회장에게. 이제 그렇게 집안이 되거든요. 네네. 어쨌든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버지의 유수도 남아 있고 남편의 것도 있고 굉장히 그 아끼고 싶은 그렇죠. 데였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왕자의 난으로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이 갈라지고 나서 네. 정몽훈 회장이 돌아가시고 현대그룹이 사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엎친 덮친 격으로 글로벌 해운업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현대상선이 예. 부도위기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때 기억합니다. 현대상선이 부도위기에 빠질 때 현정 회장이 이걸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4,300도 투입했죠. 현대증권 그때 매각했습니다. 네, 그때 매각했어요. 네. 살리려고. 네. 그나마 그 의지 때문에 부도 처리는 안 하고 네. 당시에 산업은행이 인수를 해버리죠. 그렇죠. 네. 예. 법정 맞습니다. 관리를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현대기업에서 분리가 되죠. 맞습니다. 그때 2010년에 이제 인수 최종 현대건설도 그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정몽구 회장은 그게 있죠. 왕자의 난도 겪었으니까 아무래도 현대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대가의 정통성은 딱 세 개 기업입니다. 현대건설, 건설. 이 종주죠. 왜냐하면 그걸 창업을 했으니까. 네.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상선입니다. 사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회장이 갔으니까 이 세 개가 메인 상징성인데 그래서 이걸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인수에 불발되고 이제 산업은행으로 가 있다가 네. 그렇죠. 이제 지금 HM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현대차그룹에서 인수하지 않을까? 항상 잠재적 그렇죠. 영순위 후보로 가 있는 이유가 바로 정통성을 그거죠. 회복하려고. 정통성 회복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현대그룹은 이 현대상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30대 그룹과도 완전히 밀려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규모가 워낙 커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현대그룹이 세계 순위 재계순위가. 20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현대 엘리베이터 두 개만 합쳐도. 예, 예.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현대그룹은 이제 사실은 사람들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없는 그룹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순위가 밀려나게 그렇군요. 된 거죠. 그 조금 전에 이게 원래 매각을 하려던 시점보다 좀 당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요. 요게 이제 사실은 HMM이 워낙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팬데믹 때 팬데믹 시작되면서 제일 실적이 좋았던 회사가 바로 현대 주가도 많이 HMM이고. 오르고. 예. 왜냐하면 21년도에 매출 13조에 영업이익 7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0%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작년도에 18조에 영업이익 9조니까 영업이익이 50%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쌓여있는 현금만 12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 높은데 왜? 그럼 왜 지금 왜 네. 지금 팔아? 팔려고 뭐 이런 네. 의문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산업은행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이 20%를 가지고 있고 네. 해양진흥공사가 19% 합치면 한 40% 정도를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요게 지분이 다가 아니고 요거 HMM을 인수하면서 네. 뭐가 있냐면은 저 지분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영구채 지분이라고 있어요. 영구채. 네, 그게 뭐냐면 이 자금난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산업은행에서 영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 CB하고 예. BW로. 예. 이거 얼마 발행했냐면 2조 6,800억을 발행했어요. 그 영구채 발행할 때는 예. 그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자본이익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기도 하고 예. 주가가 희석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도 왜 그러면 이걸 팔려고 하느냐? 네. 산업은행의 목적은 뭐죠?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최대한 아. 빨리. 그렇죠. 빨리. 예. 산업은행은 그렇죠. 산업은행 목적은 그거죠. 네, 목적은 그거죠. 국가기관이니까 예, 예. 투입했던 돈을 빨리 회수해서 국민 세금을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 속도를 내는 이유는 바로 처음에는 이걸 좀 안 하려고 했다가 이 영구채를 가지고 있는 2조 7천억 정도 영구채가 이거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근무사채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 공급 과잉으로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요 시기에 빨리 자금을 회수하자. 현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회수예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해양진흥공사가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인수위원회 때. 예. 그때만 해도 HML 민영화 완료 시점을 2025년 말로 잡았어요. 작년 인수위 때. 그렇게 발표하고는 갑자기 2년을 땡겼네요. 2년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네. 뭔가 정부에서 빨리 돈을 회수하려는 것도 있고 시장 상황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더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지금쯤 빼자 이런 이제 의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매각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격 변수는 사실은 산업은행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일반적인 매각보다는 적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해운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해운 상황도 예전만치 않다. 이제 컨테이너 운반 지금 HMM이 전 세계 해운사 중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한 8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탑10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네. 원래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해운사가 한진해운이었죠. 네네. 네. 그 당시에 이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두 개가 이제 국내 1, 2 정도 하고 펜오션이 3위 정도 했는데 1, 2의 당시에 2017년도에 이제 몰락하기 전에 해운사 공교롭게도 다 미망인들이 한진해운은 전영 회장, 그러네요. 네, 미망인. 그다음에 그러네요. 현대상선은 윤정은 회장 이렇게 됐다가 둘 다 사실은 이제 부도가 난 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해운 상황도 안 좋은 게 지금 원래 2분기를 보면 이게 보통 이 컨테이너에서는 뭘로 가격을 따지냐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해서 SCFI라고 해서 요 운임 지수로 한 컨테이너당 3 곱하기 6이나 뭐 3 곱하기 9짜리 몇 짜리 컨테이너에 한 컨테이너 실을 때 얼마의 운임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요게 해운 지수라 그래요. 네. 요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네. 80% 떨어졌어요. 80% 떨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된 거죠. 궁금했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컨테이너가 없어서 특히 이제 미국에 우리 그때 그 당시 경제상을 들으면 미국의 LA에 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컨테이너가 막 적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컨테이너선의 운임 지수가 기하급수로 올라가서 저렇게 저 영업이익이 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영업이익은 원래 한 5조 예상했는데 5조 예상 지금 한 2조, 3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적자 나기 전에 빨리 팔자. 이거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또 하나는 이 글로벌 해운사의 이 시장 재편도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해운사는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게 해운사 글로벌 해운사 1, 2는 누구다? 2M이다. 2M. 네, 2M. 머스크. 머스크. 네, 그다음에 스위스의 MSC. 그래서 2M이라 그러거든요. 글로벌 1, 2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해운 동맹을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해운 동맹을 하고 있어요. 이걸 네. 뭐라 그러냐면 오션 얼라이언스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그 2025년 1월부로 2M의 해운 동맹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급변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더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네. 가격도 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있으니까 그 사는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빨리 내놓자. 더 불확실성에 더 값들이기 전에 물 들어올 때 놓자.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노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상황까지는 알아봤는데 HMM 분위기도 좀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적이 굉장히 몇 년 동안 너무 좋았다고 좋았죠. 네. 했는데 대표이사는 또 지난해 교체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해의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 60%를 낸 대표이사를 갑자기 교체를 합니다. 단원에서. 예. 근데 교체한 분이 되게 또 특이했어요. 이격이요? 김경배 사장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네. 뭐 방송에 이런 말도 모르겠지만 일종의 정몽구 회장의 가방 모찌. 음. 네. 10년간 보좌를 한 이분은 이렇게 되게 경이한데 예, 예.
현대전공으로 입사를 해요. 예. 그런데 입사하자마자 정주영 회장의 보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모태는 어디냐면 현대전공입니다. 전공. 전공. 현대전공이 만든 유일한 자동차가 하나 있죠. 갤러퍼? 갤로프입니다. 갤로프는 현대자동차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몽 회장이 현대전공만 줬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근데 그 현대전공으로 입사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너는 정주영 회장 아버지 보좌를 해. 10년간 하고 끝나고 2007년도부터는 바로 정몽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분 김경배 회장 사자 대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일례로 재계에서는 정몽 회장 가방 묻지 이렇게 얘기하죠. 가방 들고 다니는 분. 그래서 사실 이걸로 바로 현대글로비스 대표를 만났는데 2009년도에 현대글로비스가 뭡니까?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네.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 예. 소위 그 2007년도만 해도 정몽구 정의선 회장의 이 부자의 그 지분율이 굉장히 높았죠. 네. 개인회사다시피 높았는데 그걸 일감 몰아주기도 많이 했고 여기 대표이사를 맡겨서 당연히 실적이 좋았겠죠. 근데 이분을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는 또 무슨 일이냐면은 2018년도 이때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를 분할을 하고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해서 기념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이제 그런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를 오래 했던 김경배 대표를 HMM으로 갔다. 그 작년만 해도 그러면 이거는 글로비스가 HMM을 합병해서 다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는 신호탄 아닌가라고 다 읽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결국 이 채권단이 결정을 했을 텐데 40%가 네. 지금 산업은행하고 그렇죠. 한국해양진흥공사인데 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사실은 현대차 그룹으로 HMM을 너치를 한 거죠. 그죠. 네. 약간 왜냐하면 그 전부터 산업은행은 글로비스에 계속 좀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확실히 밝힌 거네요. 예. 이제. 이제 김경배 대표까지 안 쳤으니까 인수를 제발 해달라는 신호밖에 안 읽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대글로비스에서는 미직진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 지금도 네, 지금도 네. 우리가 굳이 뭐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약간 페이크, 저는 그래서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고 이게 흥정하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럼 네. 현대차 그룹이 HMM을 인수하게 되면 글로비스를 통해서 인수하게 되면 네. 얻게 될 이익이 뭔지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를 주로 운반하는 장소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HMM은 컨테이너선을 중점이니까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합친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아직 경영권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네. 현대모비스의 경영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못한 이유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팔아도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려면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HMM을 합병을 해버리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니까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유일한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경배 대표가 HMM으로 갔을 때 그 두 가지 왜였죠? 잘하는데 왜? 였고,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인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읽었죠. 그렇죠. 읽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여전히 우린 별로 관심 없어. 겉으로는.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 상황인 것인데, 뭐 어쨌든 참여 의사는 밝히고는 있는데 이 뭐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수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할 요소들 뭐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큰 고려 요소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연구체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지분 구조로 보면 그 산원이 20%. 20%,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가 거의 비슷해요. 20%, 네. 그죠? 그 40%죠. 네. 그리고 소액주주가 46%인데 저기 이제 감춰진 게 뭐냐면 연구체가 2조 7천억인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한 2억 주 돼요. 2억 주가 희석해버리면 저 40%를 다 인수해도 여전히 산원하고 한원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저걸 또 언젠가 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게 그 산은하고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도 계력이 됐고 산은 입장에서 계력이 됐고 그래서 중재를 어떻게 내놨냐면은 야 우리 거 2조 7천억 중에서 다 사과라 소지 안 할게. 1조 원치만 사과. 연구체 중에서 1조 원치만 사과하고 1조 6천억 800억 남은 금액은 네네. 너희들이 여유 있을 때 사. 언제까지. 이런 지금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1조 원은 지금 주가가 한 2만 원에서 뭐 15,000원 왔다 갔다 지금 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풀리면 5천 원에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액면가로 풀리니까 연구체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이 낮아지죠. 희석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오히려 산업이나 해진공에서는 좀 바란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산업 쪽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영권 필요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를 인수하는 가격이 한 4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1점은 더 못해. 그래서 보통 요번에 이제 이 매각은 4조에서 5조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는 거예요. 큰 M&A예요. 그렇죠. 4조에서 5조. 근데 요게 매력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 7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이, 유보금이. 네. 그리고 재계 순위가 너무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이 한 20위에서 한 30위권 하는 요 그룹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바로 이제 그걸 노리고 이제 뛰어드는 그룹들이 그런 네. 그룹들이에요. 제가 리스트를 이제 인수 후보군을 보니까 네. 하림, LX 그룹, 네. SM 그룹 이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가 어디죠? 동원. 동원. 네. 네 개가 지금 4파전 양상인데 네. 요약을 좀 해주세요. 우선 그 현재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하림입니다. 하림. 네. 하림이 재계 순위가 27위예요. 네. 재계 순위 27위인데 이걸 딱 인수하는 말씀하신 순간 거 똑같네요.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12위까지 올라갑니다. 12위면 12위. 12위면 하림이 12위. CJ를 제칩니다. 그렇게 CJ를 주세요? 네. 그렇겠네요. 네, KT가 45조거든요. 그렇겠네. 자산이. CJ가 40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인수하는 순간 43조가 되면서 딱 바로 세계 10위로 뛰어오릅니다. 하림 페노션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림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노션은 벌크선이거든요. 그렇죠. 벌크션하고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해운사 순위가 한진, 현대상선, 페노션이었으니까. 페노션인데 STS 페노션은 그때 부도에서 하림 인수를 했죠. 그렇죠. 굉장히 짭짤하게 이익을 받습니다. 이익도 받고 벌크선 가지고 있는데 자 벌크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야 컨테이너선 하면 우리 시너지가 있어. 그래서 하림이 지금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러네. 지금 FI까지 동원하는 것까지 지금 확정을 JKL 파트너스라고 자기 우리 돈에 FI까지 동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SM그룹이에요. 네. SM그룹은 현재 세계 순위 30입니다. 네. SM그룹이 인수해도 12위로 뛰어올라요. SM그룹은 우현 회장 쪽은 현재 지분이 가지고 있어요. 6% 정도. 네.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SM그룹은 현대상선을 현재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현금 자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되게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인수,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진짜냐,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6%를 지분 인수하는데 1조를 투하했거든요. 네. 자기 지분 가치 지키려고 그러는 거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후보로 오른 것이 동원그룹이죠. 네. 동원그룹은 재계 순위는 되게 낮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뭐 굉장히 50위권으로 되게 수준 낮는데 네. 동원그룹은 든든한 전주가 있죠. 한국투자증권. 그렇죠. 네. 그렇죠. 든든한 전주가 한투 있죠. 증권을 갖고 네. 있죠. 한국투자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같은 동원그룹 형 아우니까. 네네. 그래서 동원그룹도 현재 김 부회장이 굉장히 의지가 있다. 라는 설도 익히고. 그런데 네 번째가 LX그룹. LX. 구본준 회장이 계열 분리한 LX그룹도 지금 의지가 있다. 요 정도 이게 이제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뭐 단독 기사로 뜬 곳 하나가 글로벌 세아그룹. 세아. 네. 세아그룹인데 잘 보시면 재밌는 거는
저 5곳 중에서 동원그룹, 할인그룹, SM그룹이 이 회장분들이 네. 이 고향이 다 호남 출신 분들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동원그룹은 전남 강진 원래 그 김대중 회장 네네, 고향이시고, 전남 강진. 그다음에 할인그룹 김웅 회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시고, 그리고 SM그룹은 전남 고흥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두 분은 뭐 고향이 다르시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중견그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위권에 전의 전쟁은 있는? 30위권 내 중견그룹은 이걸 차지하는 순간 네. 재계설이 달라진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연구체가 이제 어떤 최대 변수가 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각 기업별로 뭐 좀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연구체를 푸는 순간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SM그룹이 사실은 굉장히 좀 방어적이에요. SM그룹은 이제 우연히 회장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4조 5천억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인수하겠다. 4조 5천 이상 줄 수 없다. 근데 아까 5조까지도 될 수 있다고 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연구체를 1조 원 정도를 네네. 가져와야 되면 그건 네.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SM그룹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지금 읽히는 거는 6%를 지분을 사면서 1조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게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설이 강해요. 그래서 연구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이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도 연구체가 결핵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 가져갈 필요 없고 그 1조 원치를 정도만 먼저 좀 가져가고 나머지는 차후에 가져가들 옵션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협상될지가 네. 이번 이제 M&A 가장 큰 관건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보군들의 지금 상황을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추격해서 할인부터 해석해서 네. HMM 미수 후보 그룹들의 그 내부 상황들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할인그룹은 무슨 할인그룹이 올해 초에 지배구조 개편도 있었죠. 네, 할인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도 사실 그 때문에 한 게 아닌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할인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은 이 양재동 그 땅 때문에 사실은 양재동에 가면 네. 도시 첨단 물류 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요 부지 개발을 하고 싶은데, 예, 서울시하고 해서 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 개발 사업을 하면 누구에게 원래 이익이 돌아가느냐? NS 홈쇼핑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LS 홈쇼핑이요? 네. NS 홈쇼핑이 할인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원래 김은국 회장하고 아들 김준영 씨는 할인 주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예. 할인 주주로 돈이 들어와야 직접 수익을 가져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S 홈쇼핑이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면 네. 원, 투 쿠션 먹고 들어오니까 개발 이익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편한 겁니다. 아주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교묘하게 했다 그러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눈에 나게 했는데, 네. 이게 방법이 일단 할인 지주하고 NS 홈쇼핑을 그 운영하는 NS 홈쇼핑을 자회사로 이제 pin입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NS 홈쇼핑을 운영하는 NS 쇼핑을 예. 할인 지주 자회사로 이제 pin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NS 쇼핑을 인적 분할시킵니다. 인적 분할시켜서 인적 분할한 투자 회사를 다시 할인 지주하고 합병하면서 이 양재동에 있는 이 개발 사업의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 총알도 확보하고, 결국 NS 쇼핑은 체주만 부리고 고문 체주가 부리고 돈은 지주가 가져가는. 그 NS 쇼핑 주주들과 그런 게 있네요. 이쪽 이익은 네. 그 하나도 못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면서 이 구조를 가져가면서 실탄도 확보하면서 이번에 HM의 민수까지 지금 원 상태라서. 일단은 뭐 여론상으로는 1순위예요 지금. 그렇죠. 그죠. 이 개발 사업으로 그 꽤 많은 이익을 가져가서 사실은 하림이 이번에 JKL 파트너스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 의지를 밝힌 것도 이거 다 됐어. 이게 돈도 들어올 때 있어. 돈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됐다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룹이었던 그 SM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SM 그룹은 지금 그 의지는 높은데 네. 현재 그 쩐이 별로 없다. 자금력이. 네, 자금력이 없다. SM 그룹이요.
그 계열사가 54개예요. 54개. 예. 굉장히 복잡한 지배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주에서 그리고 SM그룹 오현 회장은 네. 특이한 게 이 대기업 회장 중에서 겸직 회사가 60개가 넘어요. 회장이 겸직. 다 사장까지 겸직하는 거예요? 네. 계열사 사내에서 사장은? 겸직을 사내에서 겸직. 사내에서 겸직.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계속 인수합병으로 이제 기업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수의 돈은 있는데 실제 현금성 자산은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SM 돈이 있어? SM 쩐이 있어? 이거 혹시 그 1조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6% 인수한 지분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분까지 안 터지려고? 그런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강합니다.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금 물류 사업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도 있고 육상 물류를 하고 있죠. 육상 물류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연결시키면 굉장히 이걸 노리고 좀 많이 이걸 이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리고 동원그룹은 쩐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네, 1조 이상 2조 가까운 돈도 있고 그리고 든든한 후원 파트너인 한도증권도 있고 그리고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최근에 사세를 확장을 이제 실제적으로 아직 회장은 안 됐지만 사실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M&A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 동원그룹도 이번 HMM을 인수하면 순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54위란 말이에요. 네. 순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은 뭐 현재 5천억 정도 있고 이익금도 1조 5천억 정도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그 올라갈 것도 있고 요게 이번에 인수하면 한 15위로 올라가거든요. 카카오급 올라갑니다. 욕심이 나겠죠. 참이 나네. 그러네요. 한투증권까지 같이 합치면 굉장히 이제 욕심이 나서 거기다 육상물류를 둘 다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운송은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갖고 있고 육상물류도 동원 로엑스를 갖고 있어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우리 시너지도 나. 그렇죠. 이런 입장이라서 동원그룹도 많지 않게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충 언제 정도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지난 20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 8월 21일까지 받고 예. 그 뒤로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붙이겠죠. 쇼리스도 나와야 되고. 예, 경쟁 나오고 그러면 빠르면 뭐 하반기 10월 달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제기 판도가 엄청나게 바뀝니다. 흥미진진한 대형 M&A 네.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수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CEO 인사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